뺑소니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고가 난 날 스크린 골프와 유흥주점에 동석했던 유명 연예인은 정찬우와 길이었습니다. 특히 정찬우는 김호중의 사고 수습이 마무리된 뒤 14일부터 16일까지 일본 여행을 떠났다가 이후 김호중 뺑소니 관련 기사가 나오자 귀국한 것으로 전해져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김호중의 뺑소니 사건으로 인해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가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데 3대 주주로 알려진 정찬우는 이 때문에 280억의 손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사실이죠. 소속사가 공중분해되면 정찬우 씨가 가지고 있는 280억의 지분도 휴지 조각이 될 수밖에 없고 투자자들이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막대한 손해배상금까지 물어줘야 하는 처지에 몰렸습니다. 정찬우는 충격을 받아 공황장애가 다시 찾아왔고 식사를 거부하고 울다가 너길기를 반복하며 병원을 오가며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찬우는 과거 미투 논란에 이어 이혼설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돌며 그의 과거 결혼 및 아들 등과 같은 키워드에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김호중 씨의 새로운 소식이 올라와서 경찰들이 일을 정말 잘한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사건 처음부터 유흥주점 술자리에 동석했던 2명의 연예인이 있다더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 두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참 많았었는데 결국 정찬우와 길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죠. 정찬우는 김태균과 컬투로 활발한 활동을 하다가 6년 전부터 건강상의 이유로 연예계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알고 보니 김호중 소속사의 3대 주주이신 높으신 분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그렇다면 정찬우가 김호중과 함께 술을 마신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길씨는 하필 음주 때문에 자숙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왜 갑자기 김호중과 함께 술을 마셨다고 해서 좀 놀라긴 했는데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 해야 하나요? 정찬우와 길 그리고 김호중은 함께 술을 마셨고 그날 김호중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해서 사고를 내게 되자 경찰에서 정찬우와 길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다만 현재는 김호중이 구속 송치가 된 상태에서 자녀 수사를 하느라고 바쁘다. 김호중이 내일 모레쯤 송치될 건데 송치 서류를 만든다거나 여러 자녀 수사를 해야 하는데 송치 이후에 길에 혐의가 드러난다고 하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길이 예전에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술을 먹은 김호중과 함께 이동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의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죠. 음주운전은 정말 근절되어야 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할 사안인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건 돈 잘 버는 연예인들의 음주운전이죠. 연예인만큼 돈벌이가 크지 않은 일반인들도 술 한 잔만 해도 대리운전을 부르는데 돈 잘 버는 연예인들이 왜 그 푼돈을 아끼려고 음주운전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는데 공연 한 번에 7억 원의 수익이 있다는 김호중 씨. 왜 음주운전을 했을까요? 특히 김호중 씨가 술잔에 입만 갖다 댔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참고인 자격으로 정찬우와 길을 불렀는데 술잔이 비어 몇 차례 술을 따라줬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전해졌죠. 정찬우는 경찰에서도 이제 말짱 도루묵이라며 김호중이 왜 음주운전을 했는지 모르겠고 지금까지 투자한 재산이 사라지고 파산 상태에 놓인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다고 합니다. 과거 우차사에 출연해 큰 인기를 누린 바 있는 정찬우는 2018년부터 6년째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있는데 김호중의 친척인 이광득 대표와의 친분으로 생각엔터에 투자를 했고 3대 주주로 올라섰는데요. 당시 소속사 측은 정찬우가 건강상의 이유로 모든 방송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며 정찬우는 당뇨와 이명 증상을 오랫동안 앓았고 최근 조울 증상이 심해져 공황장애 진단까지 받아 휴식을 선택했다고 설명했죠. 정찬우는 1997년 일반인 아내와 결혼 후 아들 정재현 군과 딸 정지인 양을 슬하에 두고 있는데 정찬우는 어렸을 때부터 본인의 끼를 발휘합니다. 그는 6살 때부터 전국 사투리를 다 썼는데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자기 혼자 듣고 남진 씨 흉내도 내고 그랬는데 그걸 사람들한테 보여주니까 막 웃자 기분이 엄청 좋아졌다고 하면서 그때 아, 내가 이 방면에 끼가 있구나 하고 알았다고 하죠. 정찬우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딱 한 번 닭집 아들한테 져서 억울하게 2등한 것을 제외하면 초등학교 때 항상 장기자랑 1등이었고 결국 정찬우는 장래의 개그맨을 꿈꾸며 성장하게 되었지만 주변 환경 때문에 살다가 이 꿈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군대에 가기 전 집안은 엉망진창이었는데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쓰러져서 뇌사 상태였고, 그런 와중에 싸움은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정찬우는 싸움을 말리다 자신도 모르게 강펀치를 날렸는데 맞은 사람이 쓰러지는데요. 그는 덜컥 겁이나 도망을 쳤지만 합의금이 없어 집에 들어가면 꼼짝없이 잡혀가야 했기에 떠돌며 6개월간 막노동으로 돈을 모아 합의를 하고 그 일이 있은 이후 곧바로 입대를 합니다. 정찬우는 집안이 너무 어렵고 아버님이 쓰러져 뇌사 상태였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외출 휴가를 나올 수 있었던 수도 방위사령부에 지원했지만 과거에 싸웠던 그 사건이 기록에 남아 탈락을 했고 결국 수색대에 가게 되는데요. 결국 정찬우가 군대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고 군대에서 그런 슬픈 일도 겪지만 또한 군대에서 좋은 일을 겪기도 합니다. 부대에서 위문 공연이 열렸는데 당시 말도 없던 애였던 그는 휴가를 준다길래 진짜 열심히 해서 장병 장기자랑에서 1등을 했는데 당시를 회상하며 군부대의 비리 폭로 및 윗분들의 성대모사를 했더니 1등을 주더라. 그걸 보고 문선대에 차출되어서 6개월간 복무했는데 연예인들처럼 머리도 기를 수 있었고 비교적 자유로웠다. 그러면서 잊고 있던 어릴 적 꿈이 떠올랐다. 다시 개그맨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어쨌든 직장 생활은 죽어도 하고 싶지 않았다. 이후 정찬우는 94년 MBC 5기 공채 개그맨이 되는데 이때 동기였던 정성환과 김태균을 만나 컬트 삼총사로 활동하게 되었죠. 그런데 당시 대부분의 공채 개그맨들이 TV에 더 나오려고 한 것과 달리 이들은 홍대에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 정찬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0석인가 되는 극장에서 공연을 했는데 그때 대학로에는 콘서트 몇 개, 정통 연극 몇 개를 제외하곤 전부 벗는 연극이 대부분이었어요. 콘서트 개념의 개그 공연은 저희가 처음이었죠. 모두들 개그 콘서트는 안 된다고 말리더군요. 그런 형태의 콘서트는 여태까지 없었다고. 하지만 포스터만 붙였는데 특이해서인지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 뒤 입소문을 타면서 인기를 얻었죠. 정성환, 정찬우, 김태균은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는 용기와 추진력을 가지고 있었고 덕분에 개그 공연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 있었죠. 그런데 오늘날 컬트로 정찬우와 김태균이 유명하지만 당시 컬트 삼총사에서의 중심은 정성환이었는데 곧 정성환이 탈퇴하게 되었죠. 훗날 정찬우와 김태균이 무릎팍도사에 출연했을 때 이들은 옛 동료인 정성환을 초대해서 당시 상황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는데 정성환이 말하길 사실 내가 노래를 못했는데 컬트 삼총사가 앨범을 7장이나 냈다. 하루는 녹음을 하다 정찬우 김태균이 대화를 하는 걸 듣게 됐는데 그냥 쟤 빼고 녹음하자는 말을 했고 녹음실 안에서 굉장히 울고 싶었다. 서로 말 안 하고 6개월 이상을 지냈고 당시 상황이 컬투 삼총사가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는 분위기였다. 나와 컬투가 감정이 많이 상해 있었는데 오해가 있으면 술자리 같은 데서 풀었으면 됐는데 그걸 안 하고 결국 헤어졌다. 정찬우의 아내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가정사가 대중들에게 거의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정찬우 결혼과 정찬우 이혼 재혼에 대한 연관 검색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찬우는 지금의 아내와 초혼이며 이혼 재혼과도 연관이 없는데 그가 오랫동안 라디오를 진행했고 방송 프로그램에도 자주 출연했기 때문에 정찬우와 아내에 대한 에피소드는 많습니다. 신혼 시절 CCTV가 설치된 줄 모르고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아내와 스킨십을 했다. 그러다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지적을 당했다. 아내는 완벽한 A형이라 그런지 한번 삐치면 말을 안 하지만 나는 싸우고 나면 자리에서 풀어야 하는 성격이다. 그런 내 성격에 싸우면서도 아내가 고개를 돌리고 있어 너무 답답했다. 싸울 때마다 날 보고 얘기해라고 주입시켜 6년이 지나고 나서야 아내가 내 눈을 보고 싸우게 됐다. 김호중은 가수 이전 평소 행적에 대한 나쁜 말들도 많았는데 사람은 어지간해서는 잘 고쳐지지 않고 아주 특별한 계기가 있다거나 위태로움을 겪고 나서야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연예인이 불법 행위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법정에 드나들면 그 자체로 퇴출되는 경향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바뀌어가는 경향을 보이는데 정치인들이 각종 비리와 불법적 행태를 보여도 과거처럼 법의 철퇴를 내리는 시스템이 다소 약화된 탓인지 유야무야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졌고 정치 분야가 그렇게 타락한 탓인지 연예계에서도 마치 정치 쪽처럼 팬덤에 의존한 채 법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과거와는 달리 유명 가수들은 법적으로 단죄되어도 팬덤만 탄탄하다면 얼마든지 콘서트 등 가수 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 세상이 됐죠. 이런 이유 때문에 김호중도 대중의 비난에 직면했으면서도 팬덤을 향한 관심의 메시지는 계속 내보내고 있는데
구속되었지만 자숙의 기간이 과거처럼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호중이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를 떠나서 이번 사건에 대한 최선의 대처는 진실 토로와 반성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은폐 조작을 계속한다면 그것은 최악의 대처인데, 과거 신정환의 도박은 그 자체보다는 거짓말 때문에 공분을 일으켰죠. 이창명도 교통사고 후 잠적했고 음주운전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중의 공분을 샀는데, 신정환과 이창명 모두 최악의 대처로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김호중은 사고 후 도주 및 거짓말 및 스케줄 소화라는 또 다른 최악의 선례를 만들었는데요. 물론 김호중은 탄탄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정환, 이창명의 사례와는 다를 수 있지만, 김호중은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할 필요도 없고 자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반성하지 않으면 앞으로 자신의 뜻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김호중 씨의 전 매니저가 이렇게 나와서 김호중의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워낙에 술을 많이 마시고 일정이 끝나면 거의 매일 술을 마시러 간다. 매니저들이 항상 김호중을 태우려고 대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김호중은 술을 먹으면 과격해진다 라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김호중이 굉장히 술을 많이 마시고 거의 생활화가 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김호중에 대한 불리한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호중은 진심으로 죄송한 건지 어떤 건지, 이렇게 유치장에서 구속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참 궁금한데요. 바람 잘 날 없는 김호중의 인생은 데뷔 전에도 후에도 여전히 혼란의 연속이지만, 논란마다 사실이다 혹은 억울하다는 입장 표명으로 정면 돌파하는 그를 팬들은 굳건한 팬덤으로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죠. 비행 청소년에서 성악가로, 무명 가수에서 국민이 사랑하는 트로트 스타로 새롭게 태어난 삶의 굴곡만큼이나 휘몰아치는 이번 논란을 넘기고 그는 어떤 성장을 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행